어제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좀 쫄리셨을 거예요. 왜냐면 어제 선고 날짜가 나오지 않으면 이번 주는 또 넘어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아서 보통 2, 3일 전에 이렇게 선고 날짜를 양측에 알려야 됩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야기가 없는 걸로 보면 아마 또 다음 주로 연기가 될 걸로 보이고요. 보통 주말에 이렇게 선고를 할 가능성은 매우 적기 때문에 네, 일단 이번 주는 없는 걸로 보이는 게 이제 정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측하는 게 의미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뭐 언론 취재 결과 물론 다 당연히 믿지는 못합니다만 야근을 하면서까지 평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정리할 쟁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세부 쟁점별로 합의 단계를 거치고 있으나 여전히 치열한 평의가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라이브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뭔가 이야기가 있지 않으면 더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정확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간 그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바로 26일인데요. 이재명의 그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는 날이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 재판관 성향이 또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좀 들리기도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주심은 또 다르기도 하고, 그 전후로 해서 한덕수 대행 선고도 먼저 나오고,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있고요. 이거는요, 여러분, 무조건 기각이나 각하예요. 이 두 분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탄핵 소추를 해놨습니다. 한덕수 대행도 말도 안 되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 말도 안 돼요. 네, 여러분 이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윤 대통령님도 각하 나오는 게 순서이긴 합니다만 점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서 아주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에 대해서 한동훈과 함께 가장 먼저 찬성하고 나섰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김상욱입니다. 울산이 지역구인데요. 네, 울산 주민분들 정말 후회 많이 하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있어요. 여기서 마스크를 쓰고 숨어 다닌다고 합니다. 울산에서는 광주 목욕탕에 가지 왜 울산에 왔느냐, 속이 다 문드러졌다. 후원회가 거의 해체되고 지분을 모두 정리한 상태인 법무법인마저 저 때문에, 그러니까 김상욱 때문에 일감이 안 들어와서 존폐 기류에 놓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고요. 제가 완벽한 배신자로 되어 있다. 네, 이거는 잘 알고 있네요. 그리고 울산에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닌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언론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이 김상욱이가 그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이 기각이 되면 이제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 그런 말을 한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냥 지금부터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기각이 되면 하는지. 네, 그냥 지금부터 하시고, 그리고 만약 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하나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그리고 그 단식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우파 시민분 다 함께 우리 김상욱 의원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실 거죠? 네, 단식 화이팅입니다. 이러면서도 여러분 아직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당은 윤 대통령과 하루라도 빨리 단절해야 한다. 또 탄핵 찬성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100번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그냥 저기 제발 조금 민주당으로 가시고요. 다음에는 꼭 거기로 가시고 그냥 선글라스랑 마스크 벗고 좀 당당하게 가시기를, 민주당으로 가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죠. 민주당으로 가야 될 사람들 많습니다. 그 26만 명을 비롯한 사람들 많은데 거기 가서 의원을 하시든가 좀 다른 걸 하시든가 하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 사람에 대한 소식은 그렇게 유쾌한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도 보셨을 거예요. 제가 게시글에 올리기도 했는데 저는 무슨 이게 당대표가 한 말이 아니라 진짜 뭐 어디 커뮤니티의 자유 게시판인 줄 알았어요. 이런 말을 한다고? 라는 그 좀 기상천외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었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본 게 맞더라고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제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네,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하는 이재명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저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댓글 달아주신 거 보니까 뭐 황당하다, 이제는 그냥 웃긴다, 이런 반응이 정말 많았는데 황당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르게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급하면, 진짜 얼마나 급하면 저런 말까지 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이젠 진짜 벼랑 끝이구나, 저기도. 그리고 본인의 2심 재판도 이제 26일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닌 거 아시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현행범은 무슨 지금 본인이 지금 몇 범이 될지도 지금 플러스 알파로 남아있는 상황에 그걸 알기 때문에 급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마은혁 임명을 계속해서 안 하고 계시는 우리 최상목 대행님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니까 이재명이 아주 그냥 저렇게 이야기해도 뭐라냐면 그 일명 딸깍이라고 하죠. 딸깍. 개인 맞춤색 알아보기 체험. 네. 이걸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이걸 하고 계신 우리 최상목 대행님이고요. 네, 그냥 이 정도면 그냥 개무시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최상목 대행님의 퍼스널 컬러는 무엇일까? 네,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퍼스널 컬러 진단할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 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지금 최상목 대행을 어떻게 생각하시든 지금 잘하고 있는 거는 마은혁 임명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요, 지금 최대한 시간을 끌고 계신 게 눈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네. 그리고 지금 거부권을 정말 잘 행사해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칭찬할 거고, 벌써 9번째로 지금 악법을 막아내주고 계신데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마은혁 임명 안 하고 거부권만 행사해 주시면 뭐 퍼스널 컬러를 진단을 하시든 뭐 뭘 하시든 여러분 오케이입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이렇게 쭉 하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압박하고 있는 그 한덕수 대행 관련해서 뭐 빨리 선고해라, 헌법재판소에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님 복귀하시면 최상목 대행은 또 재평가가 되실 거예요. 잘 막아내주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 놀이 뭐 이런 거라는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마은혁 임명 안 하는 거랑 거부권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 더 이상의 뭐 하실 거는 없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제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이 진행이 되면서 또 변론에서 말씀하신 거를 다 풀 영상으로 보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 영상 길이가 좀 길고 꽤 오랜 시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헌법재판관 문영배 앞에서 그냥 면전에서 팩트로 쫙 나열을 해주셨습니다. 좀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시간상 모든 발언을 다 말씀드리기는 무리가 있고 주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번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은요, 정확하게 이 국회 측에 대한 완전한 비판이었어요. 국회를 없애야 되는, 진짜 국회 해산권 개헌 뭐 이런 이야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제 나경원 의원과 뭐 이런 쪽에서 나왔는데 그것의 필요성을 정말 느끼게 해주는 그런 변론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주장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 지금 이 변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느낌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장관들 다 탄핵하고 대행으로 국정 마비시키고 심지어 소추 사유 증거도 없이 무작정 탄핵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쵸? 뭐 반박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장관들을 직무 정지시켜서 오히려 위성정당 목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국회 측이 주장한 증거만 보더라도 이건 카더라식 언론 자료에 불과하고 이건 국회법 위반으로 조사해야 된다.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켰고 이것은 폭거이다. 민주주의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대통령님의 변론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제동을 걸어줄 줄 알았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그렇게 국회는 탄핵소추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는지도 모르겠다. 국회에 묻고 싶다. 탄핵소추 의결서에 법무부 장관을 탄핵시킬 만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탄핵시킬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법무부 장관이에요. 이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안 좋은 추억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을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거죠. 법무부 장관답게 법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판관들도 겉으로는 모르겠는데요, 이걸 듣고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요. 이게 지금 탄핵소추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가 바로 내란 행위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궤변이고, 제안 설명을 하는 국무위원에게 소리치고 삿대질하는 국회의원을 쳐다보았다는 것이 국회 경시 태도냐.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째려봤다고 탄핵. 그 유명한 째려봤다고 탄핵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말 자체도 참 대단해요, 여러분. 국회 측, 그리고 정확하게 계속해서 팩트로 국회 측에 이야기를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제안 설명이 끝나고 더 이상 질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떠난 것이 국회를 등시한 거냐? 어느 조항에 투표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게 있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저의 어떤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거듭 강조하는데 본건 탄핵소추는 오로지 국무장관의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회의 권한 남용이며 폭거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 남용에는 피해자가 있다. 첫째, 당사자인 공직자. 둘째, 무용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 셋째, 그 무용한 절차에 혈세를 부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자이다. 그럼에도 정작 국회는 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수억 원이 넘는 국회 측 대리인 비용까지도 국민들이 혈세로 부담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고 손실이자 헌정질서 문란 행위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이 아닌 각하 결정으로 국회의 불법을 선언함으로써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때다. 국회의 폭거에 제동을 걸어라. 신속하게 결정해서 적절한 제동을 좀 걸어라. 여러분, 이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전 진짜 명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문. 네. 제가 지금까지 본 변론 중에서 최고로 속 시원했고요. 제가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걸 듣고 뭔가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답게 완전히 이 논쟁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헌법재판소까지 좀 날것의 단어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요. 쓸데없는 재판하게 해서 국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헌법재판소 측에 서면서도 약간의 헌법재판관들을 비판을 하면서도 이렇게 국회 측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지금 이런 스탠스를 가지는 전략을 짜신 것 같거든요. 변론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셨고, 제가 뭐 잘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그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는요. 이건 각하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탄핵소추입니다. 지금 저쪽에서 주장하는 게 말도 안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시간 낭비입니다. 혈세 낭비고요. 얼른 각하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그 국회 측 탄핵소추 위원인 정청래. 이 사람이 한 말이 황당해요. 여러분 진짜. 계엄을 목숨 걸고 반대하지 않아서 또 탄핵소추 요건이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지금 이걸 가지고 나왔는지 진짜 이걸 말이 돼서 가지고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목숨 걸고 반대하지 않아서 탄핵소추 요건이랍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다 탄핵해야겠습니다. 이 논리면. 모든 국민들을. 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궤변. 네. 이럼에도 여러분 아직도 개몽이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어디 좀 적어도 찾아보려는 이런 노력이라도 솔직히 좀만 찾아보면 나오는 건데 이런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만 좀 도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네, 여러분. 그쵸? 네, 그리고 여러분 어찌 보면 가장 마지막이자 좀 중요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전에 한국에 오신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이고 미국 보수주의 연합의 그 CPEC에 이제 또 연설도 하셨고, 그리고 이게 또 폭스뉴스에 제보가 됐고요. 제보가 아니라 뉴스까지 나왔고요. 트럼프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제 모스탄 전 대사님이죠. 단현명님인데 한국 이름으로 이제 윤 대통령님이 탄핵될 시에는 미국의 경제안보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수천 명의 무장 요원들이 대통령을 강제 체포하고 감금한 건 쿠데타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의 폭정에 경각심을 일깨우려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탄핵할 법적 근거가 없고 탄핵할 시에는 전 세계인이 비난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식으로 이러한 그 경제안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7008조라는 게 있어요. 섹션 7008이라고 해서 이게 발동이 되면요. 미국으로부터 양자 경제 지원, 국제안보 지원, 다자 지원과 수출 및 투자 지원 이게 중단된다는 게 이게 미국의 대외 운영 관련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를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FORP라고 해서 정당하게 선출된 정부 수반이 축출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시에 이제 좀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고를 하신 거고요.
네, 지금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도와주는 방식이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이분은 또 이제 미국 정부에 계셨던 분이기도 하고 또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신 이야기는 그냥 흘려들을 수는 없어요. 윤 대통령님은 적법하게 선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며 따라서 그의 대통령직은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윤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결정,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라는 거죠. 그것은 한국 내부는 물론 이를 지켜보는 전 세계인의 정당한 비난을 받을 것.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차원에서 쓰신 글 같나요? 이건 정확하게요. 이제 한국의 저쪽 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한 거예요. 경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도 그렇고 지금 모스탄 대사님도 그렇고 지금 너무나 논리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논리적인 말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모든 게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다 박살이 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님의 변론이 지속되면서도 그런 상황이 계속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서 외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간화 각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건데 이 미국에서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계속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고는 계속해서 있었단 말이죠. 지금 이것을 저쪽에서 그러니까 저쪽 시민들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시야를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좀 국제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만 이 싸움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돌아오시면 제가 해야 될 게 정말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것도 사실 여러분 국제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단지 선거 문제, 우리나라의 선거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된 선거에 대한 문제, 뭐 미국도 당연하고 그런 나라들 많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좀 국제적으로 동북아 정세까지 흔들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확하게 파헤칠 수 있게 우리가 계속해서 지지를 보내드려야 되고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돌아오신다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오신다고 끝이 아니고요. 1라운드 승리한 거예요. 1라운드. 단순히 뭐 이제 이재명이 2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뭐 이제 뭐 깜빵에 가게 되면 기쁘다. 뭐 기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 나오면 기쁘다. 네, 기쁘죠. 당연히 저도 너무 기쁠 것 같은데, 그 뒤에는요, 여러분,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각제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진짜 국내 문제로만 보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는 정말 국제적인 어떤 카르텔과 우리나라의 그 내부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검은 손들과 이러한 것들이 다 짬뽕이 돼 있는 그런 싸움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어찌 보면 시작을 하신 거예요. 12월 그거를 결단을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신 건데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기각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쁘지만 그걸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상황을 좀 잘 파악하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분들은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지만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게 지금 상황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조금 해이해질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좀 경계하는 건 있습니다. 아무튼간 지금 우리가 국제적으로 보고 큰 그림을 봐야 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거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가장 먼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헌법재판소 나와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뭐 어제까지는 이제 굉장히 추울 거다라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풀려서 여러분 다행입니다. 그리고 눈도 이제 그치고 이제는 안 오겠죠. 네, 정말 안 오길 바랍니다. 지금 단식하시는 분들도 계속 계시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그 움직임들, 바리게이트 치는 거나 차벽 치는 거나 이런 움직임을 제가 좀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께 라이브로 좀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라이브로 또 함께 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채널 유지하고 라이브도 계속하고 영상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